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월 10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보합에서 약간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동안에 한 4일 동안 계속해서 플러스가 나다가 오늘은 좀 주춤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카터 대통령 서거 관련해서 하루 쉬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큰 변동 없이 보합 수준에서 이렇게 끝나줬는데요. 지수가 거래수가 오늘 마이너스 0.24%, 2,515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0.78%, 717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더 약한 그런 시장이었고요. 오늘 그 시장에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을 보면요. 9조 4천억이니까 거래 대금만 보면 여전히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제 10조, 어제 11조 5천억, 오늘 9조 4천억이니까요. 최근에 거래대금이 좀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거래대금만 놓고 보면 그렇게 활기 있는 시장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6조 5천억이라고 해서 그렇게 적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코스닥도 그렇게 활기 있는 시장은 아니었다. 지수도 오늘 거래소보다 조금 더 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 그래프인데요. 큰 변동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의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최근 한 4, 5일 동안 상당히 큰 유의미한 어떤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상단 추세선, 여기 이제 저항선이라고 봤을 때 근 반년 동안 요 상단 추세선을 뚫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아주 힘있게 저항선을 뚫고 올라와 줬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힘이 조금 더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건데 21선, 요 20일 이동평균선이 항상 생명선, 심리선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번에 이렇게 21선 위로 일봉이 이렇게 올라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1선 위에 이렇게 일봉이 자리하게 되면 속칭 살아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흐름을 이번에 한 4, 5일 동안 조금 이렇게 바꿔놨다. 이렇게 시장이 바뀐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이게 이제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지금 시장 흐름이 그렇게 크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그래프로 봤을 때 추세 자체가 큰 흐름이 바닥을 찍고 이렇게 좀 돌아선 느낌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한 4, 5일 동안요. 이렇게 이어볼 수 있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는 그렇게 뭐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약간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급전직하 이렇게 급등 후에 급락을 하던 예전의 그런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매수세가 꾸준히 좀 뒷받침이 되고 있다. 예전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그동안에 한 4일 동안 외국인들이 플러스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370억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한 4, 5일 동안 플러스가 하다가 오늘은 매도 우위로 다시 이렇게 돌아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오늘 한 3,300억 매수 우위, 기관은 3,900억 매도 우위, 코스닥에도 또 개인들이 2,200억 매수 우위한 것도 눈에 띕니다. 개인들이 거래소 코스닥 공이 한 5,600억 정도 매수 우위했다. 반면에 그동안에 매수 우위로 이렇게 돌아섰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370억 정도 매도 우위했다. 이게 좀 오늘 시장의 흐름의 어떤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목별 수급을 이렇게 조금 보면요.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매수로 이렇게 쫙쫙 돌아서면서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 190만 주 매도 우위입니다. SK 하이닉스 어제 400만 주 넘게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했는데요. 오늘 또 69만 주 매수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그 규모는 좀 줄었지만 여전히 SK 하이닉스를 사면서 삼성전자는 좀 팔고 있다. 여기 조금 눈에 띄죠. 오늘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집중됐던 거는 완성차,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해서 오늘 이제 화제가 하나 터져졌죠. 미국하고 그 협상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이제 최근에 체코 원전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 이쪽이 좀 걸림돌이 됐었는데 정부 간에 어느 정도 얘기가 조금 됐다 이런 이렇게 뉴스가 뜨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 쪽으로 외국인들이 강하게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여전히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주에 이렇게 매수가 강했고요. 또 엔터 이쪽으로도 약간 매수가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요, 순환매, 그러니까 올라준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고 좀 쉬었다가 다시 가는 그런 순환매가 계속 오늘도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카터 대통령 애도 기간이라고 해서 하루 쉬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틀 전 거죠. 그래도 이렇게 흐름을 우리가 좀 본다고 그러면요. 다우가 이런 모습입니다. 조정 기미가 완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급등세가 조금 이렇게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나스닥이 이렇습니다. 나스닥도 이렇게 음봉을 하루 길쭉하게 맞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그렇게 크게 힘을 못 쓰는 그런 시장입니다.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이렇게 음봉을 크게 맞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모양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일본 오늘 니케이가 마이너스 1%입니다. 미국 시장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죠. 대만 마이너스 0.3%, 독일 마이너스 0.06%, 프랑스 플러스 0.5%, 유럽 시장이 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상해 오늘 마이너스 0.9%,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급등 후에 그런 대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항생 홍콩 지수 마이너스 0.8%, 항생도 비슷해요. 그래서 중국 시장도 어쨌든 우리 시장에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요. 이런 모습은 우리 시장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간 외로는 이제 미국 시장 종목들도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요. 지금 나스닥 선물 보니까 0.4%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게 없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오늘 그 나스닥 아니죠 전체 미국 시장 주요 종목들 시간 외 거래로 보면 대체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최근 미국 시장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이렇게 흐름이 완전히 좀 바뀐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만큼 최근 시장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 네, 다음은 이제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오늘 또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전 비전 제가 자주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데요. 최근 강세장에서 더전 비전이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한 2.2% 정도 올라줬어요. 그래서 그런 대로 오늘은 또 차면 처리를 조금 한 그런 모습이다. 오늘 그 더전 비전 관련해서 미래에셋 증권에서요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무난하게 예상치 부합 전망하는 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면에서 이상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죠. 구체적으로 보면 매출 같은 경우는 1,094억, 4분기 실적입니다. 전년 대비 한 5.6% 좋아졌고요. 영업이익이 246억, 전년 대비해서 한 4.4%. 그러니까 그렇게 썩 좋은 실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무난하다 생각이 되고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22.5%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22.5%면요. 그래서 가성비가 높은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요. 최근에 근 한 보름째 이렇게 조정을 깊게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약세장에서 더전 비전이 그런 대로 잘 나갔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제 전체 시장이 조금 이렇게 바닥에서 돌아서면서 오히려 더전 비전은 매물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대세 시장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 특별히 지금 악재는 없다.
실적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4분기에도 실적은 그런 대로 이렇게 괜찮다. 요게 주봉인데요. 주봉 보면 요 추세선 아래에 지금 딱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추세선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매도 신호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요 주봉으로 봤을 때 추세선이 좀 단단하다. 중장기로 봤을 때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로봇주들이 오늘 아침에는 상당히 강했다가요. 종가 무렵에 약간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로봇주가 어쨌든 금년 들어서는 가장 주목을 받는 그런 업종이죠. 제가 이제 강조드린 종목들이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지금 판에 보이는 게 전부 로봇 관련주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매일 이렇게 강조를 드렸던 종목 SPG 이런 모습입니다. 그냥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한 30%를 오르고 나서도 그렇게 오늘 이제 약간 마이너스가 나기는 했지만 오늘 또 아침에는 굉장히 강했다가 이렇게 종가에 좀 밀렸는데요. 잘 버티고 있는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요. 쫓아가서는 안 되지만 밀린다고 그러면 하루나 이틀 정도 밀리면 그거를 좀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SPG도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요. 근한 이렇게 하락만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가 이렇게 붙기 시작하거든요. 세력이 이제 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오늘 빠지고 또 내일 정도 밀린다고 그러면 좀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거의 한 반토막이 났어요. 4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2만 원대까지 반토막이 났다가 지금도 이제 2만 7천 원인데요. 단기간에 오르기는 했지만 가격 면에서는 아직도 크게 부담이 없다. 특히나 SPG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감속기 쪽에서 기술이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소형주 중에서는 SPG가 단연 좀 돋보이는 그런 종목이다. 대표 종목을 따지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근한 30-40%가 단숨에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실적으로는 아직도 작년 4분기는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미미하게 플러스가 나기는 했지만 1년으로 놓고 보면 아직도 적자 기업이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강한 이유는 딱 하나죠. 삼성 브랜드, 삼성이 지분을 한 30% 넘게 지금 확보하면서 이제 삼성 그룹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와 유사한 종목이요. 로보티즈 같은 게 LG전자 지분이 한 7% 정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뒤늦게 로보티즈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선례를 본다고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기업 이런 뒷배경으로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했다고 그러면 로보스타도 그런 시각으로 봐줄 수 있다는 얘기죠. 로보티즈도요. 그 다음에 로보스타 같은 아마 4% 넘게 이렇게 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것에 비했을 때 뒤늦게 이렇게 거래가 대량으로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가전 전시회 CES 2025 여기에서도 로보티즈, 로보스타가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전부 로봇 관련해서 이렇게 언급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주가로 봤을 때 가장 핫하게 움직였던 거는 최근에는 로보티즈, 로보스타입니다. LG전자 관련해서 뒤늦게 이렇게 발동이 걸렸다. 이런 면에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비하면 거의 못 오른 셈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오늘 원전 관련주들도 대단히 좋았습니다. 오늘 이제 수급을 보면요. 원전 관련주 쪽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들 몰렸는데요. 특히 한수원 컨소시엄이 한수원,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종목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외국인들이 한 74만 주, 기관이 47만 주, 대우건설에 외국인들이 16만 주, 그 다음에 현대건설도 오늘 한 39만 주 매수 우했으니까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한전에 11만 주, BHI 5만 3천 주,
그러니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동반해서 이쪽 원전 관련주 쪽에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다. 주가도 이쪽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6.2%, BHI가 10%, 현대건설이 5%, 한전기술 3%.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보합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죠. 오늘 이렇게 원전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데는요. 아마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한미 원자력 수출 협력과 관련해서 업무 협약, 그러니까 MOU가 체결이 됐다. 요게 지금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사가 이렇게 걸림돌이 됐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제거가 된 격이다 이런 얘기고요. 요게 지금 지난 7월에 한수원 컨소시엄이 24조 원 규모죠.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체코 원전 사업 우선 협상자로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는데 요게 지금 웨스팅하우스사가 이게 걸림돌이 됐던 겁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한미 정부가 나서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쪽으로 이렇게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도 그동안에 조정을 좀 깊게 받았기 때문에요. 가격으로 보면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원전 관련주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두산이 오늘 6.2% 올랐습니다.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면 수급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매일 이렇게 한 40만 주 정도씩 이렇게 매수 우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47만 주 매수해 있죠. 그러면서 또 외국인들도 같이 오늘 한 74만 주 매수 우회했고요. 그 전에도 한 30만 주, 40만 주씩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 우회한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쨌든 원전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원전 쪽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정책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밀고 나갔던 그런 업종입니다. 근데 최근에 비상계엄 관련해서 그런 악재 때문에 조정을 아주 깊게 받았다가요. 이제 오늘 이제 체코 원전 관련해서 한미 간에 정부 차원에서 좀 MOU가 체결되면서 그런 악재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가신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렇게 작년 연말 연초에 이렇게 살짝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한 6.2% 정도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격 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는 조금 좀 주목해봐야 되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코 원전이 한 24조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규모죠. 대표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런 차원에서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늘처럼 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이런 시장에서도 튼튼하게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방산 관련해서 현대로템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조정을 아주 깊게 받고 나서 다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 상승세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제가 이익 실현 한번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이렇게 조정을 깊게 받고 나서 다시 좀 들어가 보자 그랬는데 최근에 한 10% 정도 올라줬습니다. 그래도 예전 고점 대비하면 예전 고점이 11월 20일 날 69,000원인데 지금 54,000원이니까요. 그래도 지금 가격도 한 20% 정도 싼 가격이죠. 그래서 가격 면에서 부담이 없다. 이쪽 그 방산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올 만한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주목을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도 조선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대표로 말씀드리는데요. 뭐 다른 조선 관련주나 삼성중공업이랑 큰 차이나 없습니다. 실적 면이나 그 업황 측면에서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가장 마음 편하게 한 1, 2년 동안 보유하면서 가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프도 그에 따라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초에도 이렇게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오늘 또 전체 시장은 별로 재미가 없었지만 한 1.8% 플러스가 났습니다. 근데 그래프 보면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요 앞에 고점 여기를 오늘 살짝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고가라고 그래서 빨간 글자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확실한 신고가라기보다는 살짝 벗어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항상 가장 강조드리는 점이 신고가 나는 종목에서 쉽게 팔지 말고 신고가 나고 나서 급등 국면을 우리가 다 즐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오늘 이렇게 신고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좀 올랐다고 그래서 쉽게 팔 그런 종목은 아니다. 가장 마음 편히 앞으로 한 1, 2년 동안 어,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덴티움도 제가 자주 언급해 드리는 제 단골 종목인데요. 최근 한 1년 동안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 연말에서 금년 제 초까지 바닥을 이렇게 좀 탄탄하게 다져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근한 1년 가까이 하락세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실적 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단지 이제 중국 관련 이쪽 매출이 한 50% 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소비시장 관련해서 그런 악재들이 주가에 좀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그렇더라도 좀 과도하게 주가가 빠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4월 1일 날 이렇게 보면 14만 4천 원인데요. 5만 4천 원까지 한 3배 빠졌다가 지금 6만 8천 원이니까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돌아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낮은 가격이다. 그러면서 추세선 이렇게 보면 바닥을 단단하게 이렇게 다져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덴티움도 가격 면에서는 지금은 좀 들어가서 사서 보유할 만한 그런 종목이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덴티움은 여전히 임플란트 관련해서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관련해서 그런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실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크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의 대표 종목. 그러면서 제가 다크호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 한 4, 5일 동안 우리 시장은 전례 없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미국 시장이 이렇게 상승세가 좀 이렇게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시장이 차별화를 보이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런 모습이었죠. 요 추세 상단, 요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버벅대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요 21선, 60일선을 이렇게 뚫고 강하게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글로벌 시장 전체하고는 전혀 다른 차별화된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시장이 이렇게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을 전혀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었는데요. 요게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보시면 알겠지만 요 추세가 완전히 꺾인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 시장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지만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시장은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뚫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는 매수 우위로 이렇게 바뀌고 있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쪽들이 지금 시장을 리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2차 전지도 그렇고요. 조금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 전체로는 글로벌 시장과 달리 우리 시장을 좀 기대를 가져도 되는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